옆집 아저씨는 정말 인복이 많은 것 같아. 그 집 어르신이 보이스피싱 당할 뻔했는데 아는 분께서 도와주셔서 별일 없이 잘 마무리됐대. 옆집 아저씨는 인복을 타고난 것 같아. 하지만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시나요? 인복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재산 중 하나인 인복에 대한 비밀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어디를 가든 좋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항상 나쁜 사람만 만난다고 한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놀랍게도 그 비밀은 바로 우리의 말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인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인복을 좋게 만드는 3가지 말하기 습관과 인복을 해치는 4가지 말하기 습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실천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좋은 인연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겁니다. 잠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100세 시대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삶의 지혜와 더불어 복된 기운도 많이 받아가시길 기원합니다. 인복을 해치는 4가지 습관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부정적인 언어 습관입니다. 어차피 안 될 거야. 나는 운이 없어. 왜 항상 나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여러분, 부정적인 말이 우리 인생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이것은 인복을 해치는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들 일상에서 얼마나 자주 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할 때마다 우리 주변에는 부정적인 에너지가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좋은 인연을 멀어지게 만들죠. 부정적인 말은 마치 독과 같습니다. 한번 내뱉으면 그 독은 자신에게도 듣는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무의식적으로 하는 부정적인 말이 여러분의 인생을 부정적으로 만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만났던 한 내담자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 부장님은 회사에서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었지만 항상 불평과 부정적인 말을 달고 살았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실패할 거야. 우리 팀은 능력이 부족해. 경쟁사가 우리보다 항상 앞서 있어. 처음에는 동료들이 그의 말에 귀 기울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와 대화하는 것을 피하기 시작했죠. 결국 김 부장님은 승진해서 누락되었고 그 이유를 알고 싶어 상사에게 물었을 때 돌아온 대답은 당신의 기술적 능력은 뛰어나지만 팀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말투가 문제였습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는 사람 주변에는 점점 사람들이 멀어진다고 합니다. 아무도 늘 불평하고 부정적인 에너지를 뿜어내는 사람과 오래 함께 있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인 말은 우리 뇌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높이고 면역 체계를 약화시킨다고 합니다. 반면에 긍정적인 말은 도파민과 세로토닌 같은 행복 호르몬을 증가시켜 우리의 정신과 신체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친답니다. 부정적인 말의 영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언어학자들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우리의 사고방식을 형성한다고 말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면 우리의 뇌는 부정적인 사고 패턴에 익숙해지고 결국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반면에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들의 에너지가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동료, 친구, 가족들은 당신의 말에서 희망과 가능성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불가능보다는 가능성을, 문제보다는 해결책을 이야기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 하죠. 오늘부터 한 가지 작은 실천을 해보세요. 부정적인 말을 하려고 할 때 잠시 멈추고 그 말을 긍정적으로 바꿔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 일은 너무 어려워라고 말하는 대신 이 일은 어렵게 느껴지지만 이 과정을 통해 값진 경험을 얻을 수 있어요 라고 말해보세요. 21일 동안 의식적으로 부정적인 말을 줄이고 긍정적인 말로 바꾸는 연습을 해보세요. 습관은 평균 21일이면 형성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그리고 한 달 후 여러분 주변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지켜보세요. 분명 놀라운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인복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하기 전에 한 박자 멈추기입니다. 우리가 인복을 해치는 두 번째 습관은 생각 없이 말을 내뱉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회되는 말을 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말만 안 했더라면 이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말은 한 번 내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화살과 같아서 한 번 쏘면 다시 돌아오지 않죠. 그래서 말하기 전에 한 박자 멈추는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감정이 격해졌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화가 났을 때, 흥분했을 때 우리는 종종 후회할 말을 내뱉게 됩니다. 그 순간의 감정에 휩쓸려서 말하면 나중에 그 말 때문에 소중한 인연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결혼 15년 차의 이 부부는 사소한 다툼이 있을 때마다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항상 그래. 내가 이해를 못해서 문제야. 당신 부모님도 그렇지. 이런 말들이 쌓이고 쌓여 결국 이혼 직전까지 갔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둘 다 한 가지 습관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바로 말하기 전에 3초 멈추기였죠. 단 3초만 멈추고 이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를 생각한 후 말하기로 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작은 습관이 그들의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동양의 지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다.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말하기 전에 멈추는 습관을 들이면 세 가지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첫째, 감정에 휩쓸려 후회할 말을 하는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상대방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자신의 말을 쏟아내기보다 상대방의 말을 더 경청하게 되기 때문이죠. 셋째, 자신의 말에 책임감을 갖게 됩니다. 신중하게 선택한 말은 더 큰 영향력을 갖습니다. 이 한 박자 멈추는 습관을 들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말하기 전에 심호흡을 한 번 하는 것입니다. 들이마시고 내쉬는 그 짧은 순간에 여러분은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알버트 앨리스 박사는 사람들이 화나게 하는 것은 상황 자체가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한 박자 멈추는 그 순간에 우리는 상황을 다시 해석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말하기 전에 한 박자 멈추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인복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 끊지 않기입니다. 인복을 해치는 세 번째 습관은 바로 상대방의 말을 끊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화 중에 자신의 말이 끊긴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때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아마도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 무시당한다는 느낌이 들었을 겁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가 끝까지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자신의 의견을 내놓거나 다음 말을 준비하느라 제대로 듣지도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친구 중 한 명은 회사에서 말 끊는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똑똑하고 아이디어도 많았지만 회의 때마다 동료들의 말을 계속 끊었죠. 처음에는 그의 열정으로 이해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동료들은 그와 함께 일하기를 꺼려했습니다. 결국 그는 팀 프로젝트에서 소외되기 시작했고 자신의 뛰어난 능력에도 불구하고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 친구가 자신의 문제를 깨닫고 변화하기 시작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의식적으로 상대방의 말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말에 먼저 반응을 보인 후에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 시작했죠. 이 작은 변화가 그의 인간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말을 끊지 않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존중이 바로 좋은 인복의 시작입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연구에 따르면 성공적인 리더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경청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듣는 능력이 뛰어났죠. 이를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얻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말을 끊지 않는 습관을 들이기 위한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메모를 하세요. 이렇게 하면 말을 끊지 않고도 중요한 포인트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둘째, 상대방의 말이 끝난 후 잠시 침묵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 3초의 침묵은 상대방이 더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셋째, 상대방의 말에 먼저 반응을 보인 후 자신의 의견을 말하세요. 당신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제 생각은 이런 식으로 말이죠. 넷째, 대화 중에 자신이 얼마나 말하고 있는지 의식하세요. 대화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본의 속담에 두 귀와 하나의 입은 두 배로 듣고 절반만 말하라는 자연의 가르침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현명한 말이죠. 우리가 더 많이 듣고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을 때 더 깊은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는 연습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참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인복에 큰 차이를 가져올 것입니다. 네 번째로 비교하는 말하지 않기입니다. 인복을 해치는 네 번째이자 마지막 습관은 비교하는 말입니다. 우리 아들은 너희 아들보다 공부를 잘해. 저 부서는 우리보다 성과가 좋아. 왜 너는 내 형처럼 하지 못하니? 이런 비교하는 말들이 얼마나 관계를 해치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비교는 인간관계의 독입니다. 특히 가족, 친구, 동료 사이에서 비교하는 말은 깊은 상처와 갈등을 낳습니다. 심지어 긍정적인 비교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너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나 라는 말도 결국은 상대방을 평가의 대상으로 만들고 경쟁 구도를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났던 한 가정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두 자녀를 둔 이 부모님은 항상 두 아이를 비교했습니다. 내 동생은 왜 너보다 공부를 잘하니? 내 형은 왜 너처럼 깔끔하지 못하니? 이런 비교 속에서 자란 두 형제는 서로를 경쟁자로 여기게 되었고 성인이 된 후에도 서로 멀어진 관계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비교하는 말은 특히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치명적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아이들을 비교하는 것이 자존감 형성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합니다.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당하며 자란 아이는 나는 있는 그대로 충분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내면화하게 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팀은 왜 이렇게 성과가 좋은데 우리 팀은 왜 이 모양이니? 이런 비교는 팀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불필요한 경쟁과 갈등을 조장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테오도르 루비는 비교는 행복의 도둑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할 때 행복감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보며 다른 사람의 화려한 삶과 자신을 비교하다 보면 우울감이 깊어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럼 비교하는 말을 멈추고 인복을 높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각 사람의 고유한 특성과 성장 속도를 인정하세요.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비교하고 싶은 충동이 들 때 그 사람 또는 그 상황만의 고유한 장점에 초점을 맞추세요. 너는 내 형과 달리가 아니라 너는 창의적인 면이 뛰어나구나 처럼 말이죠. 셋째, 경쟁보다는 협력에 중점을 두는 언어를 사용하세요. 우리 팀이 저 팀보다 낫다는 걸 보여주자가 아니라 우리 팀의 강점을 살려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보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넷째,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내면의 목소리를 알아차리세요. 그리고 그 비교가 건설적인지 파괴적인지 판단해 보세요. 사실 우리는 비교 없이는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누구와 비교하는가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대신 과거의 자신과 비교하는 것이 더 건강합니다. 작년의 나보다 얼마나 성장했는가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죠. 오늘부터 비교하는 말을 줄이고 각 사람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는 말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더 많은 좋은 인연이 모여들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인복을 좋게 만드는 습관을 알아보겠습니다. 인복을 좋게 만드는 첫 번째 습관은 바로 긍정적인 말을 자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복을 좋게 만드는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요.
이 프로젝트 정말 잘 될 것 같아요. 당신의 아이디어는 항상 창의적이에요. 우리 함께하면 분명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긍정적인 말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리고 이런 말들이 여러분의 인복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긍정적인 말은 마치 자석과 같습니다. 좋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을 여러분 주변으로 끌어당기죠. 아무도 부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찬 사람 곁에 머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반면 긍정적인 말을 자주 하는 사람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뇌의 전두엽을 자극하여 더 많은 도파민과 세로토닌을 분비하게 한다고 합니다. 이 호르몬들은 행복감을 증가시키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영업팀 리더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리더는 항상 팀원들에게 긍정적인 피드백과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성과가 정말 좋았어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배움의 기회예요. 당신의 강점은 고객과 소통 능력이에요. 처음에는 이런 긍정적인 말들이 과장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팀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팀원들은 더 열정적으로 일하기 시작했고 서로를 지지하는 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팀은 회사에서 가장 성과가 좋은 팀이 되었고 팀원들 사이의 유대감도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긍정적인 말의 힘은 가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는 정말 노력하는 아이야. 당신은 정말 좋은 부모예요. 우리 함께라면 이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어요. 이런 긍정적인 말들이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을 키웁니다. 긍정적인 말을 더 자주 하기 위한 몇 가지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하루를 시작할 때 긍정적인 말로 시작하세요. 오늘 하루도 감사하게 시작합니다. 오늘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이런 말들이 하루의 기조를 설정합니다. 둘째, 다른 사람의 작은 성공이나 노력에도 진심 어린 칭찬을 아끼지 마세요. 이 부분 정말 잘했네요. 당신의 노력이 보여요. 셋째,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적인 측면을 찾아 표현하세요. 지금은 어렵지만 이 경험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 거예요. 넷째, 부정적인 상황을 표현할 때도 건설적인 방향으로 말하세요. 이건 실패가 아니라 배움의 기회예요. 문제가 아니라 해결해야 할 과제예요. 마지막으로 하루를 마무리할 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세요.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긍정적인 말은 단순한 말 이상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 그리고 주변 환경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오늘부터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말을 더 자주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복이 놀랍게 변화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인복을 좋게 만드는 두 번째 습관은 공감하는 말하기입니다. 공감이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느끼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공감을 말로 표현할 때 우리의 인간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풍요로워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말 힘들었겠네요. 당신의 기분이 어떨지 이해해요. 그 말을 들으니 기분이 어땠어요? 당신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요. 이런 공감의 말들이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공감은 인간관계의 접착제와 같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것을 표현할 때 사람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열린 마음이 바로 깊은 인연의 시작입니다. 브레네 브라운 박사는 공감은 연결의 근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공감 없이는 진정한 인간관계가 형성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감정과 경험을 이해하고 인정할 때 그 사람과의 관계는 더욱 강화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남편은 항상 아내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아내가 직장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면 즉시 조언과 해결책을 제시했죠. 하지만 아내는 단지 자신의 감정을 나누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이런 소통 방식의 차이로 두 사람은 자주 갈등을 겪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남편은 공감하는 말하기를 배웠습니다. 아내가 이야기할 때 해결책을 제시하기 전에 먼저 그런 일이 있었구나. 정말 속상했겠다라고 공감을 표현하는 것이죠.
이 작은 변화가 그들의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남편에게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끼지 않았고 두 사람의 대화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공감하는 말하기의 핵심은 판단하지 않고 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판단하거나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공감은 상대방의 경험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공감하는 말하기를 위한 몇 가지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적극적으로 경청하세요. 상대방의 말을 중간에 끊지 말고 온전히 집중해서 들으세요.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둘째, 상대방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표현해 보세요. 그런 상황에서 화가 났겠네요. 많이 실망했겠어요. 이렇게 감정을 인정해 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이해받는다고 느낍니다. 셋째, 상대방의 관점에서 상황을 이해해 보세요. 당신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낄 수 있겠어요. 이런 말은 상대방의 경험을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넷째, 해결책을 바로 제시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감정이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다섯째, 진실된 질문을 통해 더 깊은 이해를 추구하세요. 그때 어떤 기분이었어요? 더 자세히 말해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은 상대방이 자신의 경험을 더 깊이 나눌 수 있도록 돕습니다. 공감하는 말하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연습하면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이 능력이 향상될수록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이해받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표현할 때 그 사람은 여러분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좋은 인복의 시작입니다. 인복을 좋게 만드는 마지막 세 번째 습관은 감사를 자주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말만큼 관계를 따뜻하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인복 증진의 비결입니다. 고마워요. 당신의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노력에 정말 감사해요. 이런 감사의 말들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아시나요? 감사는 인간관계의 윤활유와 같습니다. 작은 감사의 표현이 때로는 가장 어려운 관계도 부드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심 어린 감사의 말은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표현하는 사람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연구에 따르면 감사받는다고 느끼는 직원들은 그렇지 않은 직원들보다 생산성이 50% 이상 높다고 합니다. 또한 감사를 자주 표현하는 사람들은 더 행복하고 더 나은 인간관계를 형성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한 팀장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는 뛰어난 능력을 가졌지만 팀원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그에게 한 가지 간단한 과제를 드렸습니다. 바로 하루에 최소 3번 진심 어린 감사 표현하기였죠.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한 달 후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팀원들이 그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고 팀의 분위기도 훨씬 밝아졌습니다. 무엇보다 그 자신이 더 행복해졌다고 합니다. 단순한 감사의 표현이 그의 리더십과 인간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은 것입니다. 감사는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표현하는 사람에게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감사를 표현하는 행위는 우리 뇌에서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합니다. 이 호르몬은 사랑과 유대감의 호르몬으로 불리며 스트레스를 줄이고 행복감을 증가시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감사를 표현하면 그 효과가 주변으로 확산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감사의 연쇄 반응이라고 합니다. 감사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더 쉽게 감사를 표현하게 되고 이는 마치 도미노처럼 퍼져나갑니다. 감사를 더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구체적으로 감사를 표현하세요. 고마워요보다는 회의 자료를 준비해줘서 정말 고마워요처럼 구체적인 이유를 말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둘째, 진심을 담아 표현하세요. 형식적인 감사보다는
진심 어린 감사가 더 큰 영향력을 갖습니다. 눈을 마주치고 이름을 부르며 감사를 표현해 보세요. 셋째, 즉시 감사를 표현하세요. 도움이나 친절을 받았을 때 바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넷째, 작은 것에도 감사하세요. 일상의 작은 친절이나 배려에도 감사를 표현하는 습관을 들이면 더 많은 감사의 순간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섯째, 감사 일기를 써보세요. 매일 저녁 감사한 일 3가지를 적는 습관은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동양의 속담에 감사하는 마음은 가장 훌륭한 덕목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감사를 더 자주, 더 진심을 담아 표현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복이 놀랍게 변화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복을 좋게 만드는 3가지 말하기 습관과 인복을 해치는 4가지 말하기 습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이 모든 내용을 어떻게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효과는 어떻게 나타날지 알아보겠습니다. 21일 말하기 습관 변화 프로그램. 심리학자들은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는데 최소 21일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21일 말하기 습관 변화 프로그램을 제안합니다. 먼저 작은 노트를 준비하세요. 이 노트는 여러분의 말하기 습관을 기록하고 점검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첫째 주에는 인복을 해치는 4가지 말하기 습관에 집중하세요. 하루 동안 자신이 얼마나 부정적인 말, 즉각적인 반응, 말 끊기, 비교하는 말을 하는지 체크해 보세요. 인식이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둘째 주에는 인복을 좋게 만드는 3가지 말하기 습관을 의식적으로 실천해 보세요. 하루에 최소 5번의 긍정적인 말, 3번의 공감하는 말, 3번의 감사 표현을 목표로 해보세요. 셋째 주에는 이 모든 습관을 종합적으로 실천하면서 주변 사람들의 반응과 관계의 변화를 관찰해 보세요. 이 21일 동안 여러분은 말의 힘을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말하기 습관의 변화가 가져오는 효과. 말하기 습관의 변화는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 효과는 크게 3가지 영역에서 나타납니다. 첫째, 개인적인 변화입니다. 긍정적인 말을 자주 하고 부정적인 말을 줄이면 여러분의 사고방식과 감정 상태가 변화합니다. 말은 생각을 만들고 생각은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인 생각이 늘어나고 결과적으로 더 긍정적인 감정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실제로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에 더 잘 대처하고 면역력이 향상되며 전반적인 행복감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둘째, 관계의 변화입니다. 공감하는 말, 감사의 표현, 긍정적인 말은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깊고 풍요롭게 만듭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말, 말 끊기, 비교하는 말을 줄이면 갈등과 오해가 줄어듭니다. 존 고트만 박사의 부부관계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부부관계에서는 부정적인 상호작용 하나당 5번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있다고 합니다. 이 50일의 비율이 관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는 것이죠. 셋째, 환경의 변화입니다. 여러분의 말하기 습관이 변화하면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긍정적이고 공감하는 말을 자주 하면 주변 사람들도 그런 에너지에 영향을 받아 비슷한 방식으로 소통하게 됩니다. 이는 정서적 전염이라는 심리학적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말하기 습관의 변화는 단순히 말투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내면, 관계, 그리고 주변 환경 전체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말하기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된 습관을 바꾸려면 인내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완벽을 추구하기보다는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세요. 실패해도 자책하지 마세요.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작은 성공을 축하하며 나아가세요. 여러분의 말하기 습관이 변화하면 여러분의 인복도 함께 변화할 것입니다. 좋은 인연이 찾아오고
기존의 관계는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좋은 인연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복을 좋게 만드는 3가지 말하기 습관과 인복을 해치는 4가지 말하기 습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인복을 해치는 4가지 말하기 습관은 부정적인 말하지 않기, 말하기 전에 한 박자 멈추기, 말 끊지 않기, 비교하는 말하지 않기. 인복을 좋게 만드는 3가지 말하기 습관은 긍정적인 말 자주 하기, 공감하는 말하기, 감사를 자주 표현하기. 이 모든 습관의 핵심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결국 좋은 인복은 타인에 대한 진정한 존중과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존중과 배려는 우리의 말을 통해 가장 직접적으로 표현됩니다. 우리의 말은 씨앗과 같습니다.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다른 열매를 맺게 됩니다.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말은 불신과 갈등이라는 열매를 맺고, 긍정적이고 공감하는 말은 신뢰와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배운 내용을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된 말하기 습관을 바꾸는 것은 분명 도전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첫 발을 내딛는다면, 그리고 꾸준히 노력한다면 분명 여러분의 인복은 달라질 것입니다. 조금씩 실천해 보세요. 하루에 한 번씩 긍정적인 말하기, 공감하는 말하기, 감사 표현하기를 의식적으로 해보세요. 그리고 부정적인 말, 즉각적인 반응, 말 끊기, 비교하는 말을 줄이려고 노력해 보세요. 결국 우리의 말은 우리의 인생을 만듭니다. 말은 생각을 만들고, 생각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성격을 만들고, 성격은 운명을 만듭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말하기 습관을 바꾸는 것은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인복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말하기 습관을 조금씩 바꿔나가면서 더 풍요로운 인간관계와 더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100세 시대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